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로봇 청소기예요. 올해 새롭게 출시된 S7과 오토엠티 도크가 번들 형태로 제공되는 로보락 S7 플러스입니다. 한국 올인원 로봇 청소기 부분 전체 판매량 1위를 차지했던 로보락인 만큼 판매량에서 어느 정도 검증됐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광고를 떠나 진짜 가성비 제품인지 성능 위주로 체크해봤습니다. 로보락 S7은 지금까지 로보락 시리즈와 비교해 외관상 큰 변화는 없어요. 튀어나온 센서부, 가구 손상 방지를 위한 전면 범퍼부, 후면 물걸레 모듈까지. 첫인상은 예전에 썼던 S5 맥스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바닥이 개선됐더라고요. 우선 메인 브러쉬는 상하 좌우 4방향으로 움직이고 전작과 달리 나선형 블레이드 고무 재질로 변경됐어요. 자세히 보면 미세한 돌기도 있는데 머리카락 엉킴이나 바닥 스크래치 방지에 더 좋아졌다고 해요. 실제 솔 브러쉬랑 비교해봤습니다. 솔 브러쉬는 솔 사이로 먼지나 머리카락이 끼는 것과 달리 신형 브러쉬는 체감될 정도로 머리카락 엉킴은 적었어요. 또한 카펫 감지용 초음파 센서도 탑재됐습니다. 제품 높이는 96.5mm로 10cm가 안 되기 때문에 소파, 침대를 포함해 가장 낮은 제품 아래까지 청소는 가능했습니다. 그 밖에 전원, 홈, 어린이 잠금 기능은 물리 버튼으로도 지원해 앱이 아니더라도 조작할 수 있었어요. 청소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로봇 청소기 선택 시 주로 체크하는 게 흡입력, 배터리, 길찾기, 소음, 먼지통 용량, 여기에 추가로 물걸레 같은 부가 기능일 거예요. 우선 로보락 S7 흡입력은 2508호 일반 가정에선 전혀 부족하지 않은 흡입력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쌀알부터 그보다 큰 사탕, 심지어 아몬드까지 흡입할 수 있는 힘이에요. 표준 모드 소음은 애플워치로 측정했을 때 일반적인 수치였습니다. 다음으로 S7 먼지통 용량은 470ml로 평수에 따라 먼지통 청소 빈도도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3회 정도에 한 번 비웠던 것 같아요. 배터리는 5200mAh인데 방 3개, 거실 하나, 약 20평대 기준에선 완충 후 추가 충전 없이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만약 청소 중에 배터리가 부족하면 알아서 충전하고 멈춤 지점부터 다시 청소하니 배터리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도 유심히 봤어요. 턱이나 장애물에 걸려 매번 청소기를 돌려줘야 된다면 되레 더 불편한 일만 만드는 꼴이잖아요. 로보락 측에서는 2cm 장애물도 쉽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2cm면 대략 손가락 한 마디 정도거든요. 문턱이 없어서 2cm 되는 장애물을 만들어 테스트해봤습니다. 설명처럼 2cm는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를 더 높여봤습니다. 3cm 높이는 넘지 못했지만 2cm만 되더라도 일반적인 문턱은 다 넘을 거예요. 청소 알고리즘은 전 세대와 비슷했어요. 벽면을 따라 방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지그재그로 안을 채워나가는 방식이죠. 여기서 업데이트된 게 앱에서 보면 물걸레 청소 부분은 투명으로 보이고 흡입 청소 부분은 선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게끔 했어요. 청소 진행 상황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편하더라고요. 만약 카펫이 있으면 카펫 부분도 자동 인식해 앱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카펫이 없어서 작은 러그로 테스트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러그가 깔려있는 부분이 B급 모양으로 표시되더라고요. 로보락 S7에서 물걸레 청소는 킬링 포인트였습니다. 음파 진동 기술이라고 해서 600g 힘으로 누르고 분당 최대 3000번 진동으로 바닥을 닦아요. 500ml 생수 한 통이 대략 560g 정도니까 그것보다 살짝 무거운 힘으로 누른다 보면 되겠습니다. 타사 제품 중에도 앞, 뒤로 진동해서 물걸레질을 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얘는 바닥까지 눌러준다는 점에서 밀착력이나 닦는 힘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 굳어버린 이물질이 아닌 커피나 음료, 소스, 얼룩 같은 건 잘 닦아내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토 리프팅이라고 해서 청소 도중 카펫을 감지하면 장착된 물걸레를 살짝 들어올려서 카펫에 물이 묻지 않게 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카펫을 쓸 때 진짜 필요했던 기능인데 예전 모델은 카펫 구분 없이 위로 지나가다 보니
카펫이 축축해지거나 심할 경우 냄새가 나는 일도 있었거든요. 물걸레 청소는 전반적으로 만족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여전히 물통 입구가 좁은 탓에 물때 제거나 청결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다음 세대에선 물통 세척도 할 수 있게 개선해주면 좋겠어요. 말로만 들었지 써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타사나 로보락 이전 모델에서도 오토 엠티 도크는 있었는데 별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편함 감수하고 그냥 손으로 비워왔거든요. 우선 결론은 웬만하면 같이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쓰면서 이래서 돈이 좋구나 싶었거든요. S7 플러스 오토 엠티 도크는 TUV 인증을 받은 고급 무선 청소기에 쓰이는 사이클론 분리기를 이용해서 먼지통을 비워낼 수도 있지만 좀 더 편하게 쓰고자 한다면 더스트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일종의 먼지 주머니로 사이클론 분리기를 떼내고 그 빈자리에 더스트백을 끼워 넣습니다. 충전과 먼지 비움을 함께 소화하는데 먼지는 내부 더스트백에 담기고 그리고 나중엔 이 더스트백만 빼서 버리는 거죠. 참고로 더스트백은 6주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소모품으로 얘도 별매로 쓸 수 있어요. 참고로 로보락 책 설명으론 먼지 노출은 99.9% 차단하고 알레르기 케어까지 한다고 하네요. 오토 엠티 도크 하나로 충전, 먼지 비용까지 다 해결할 수 있어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딱 하나, 소음은 적응되지 않는 수준으로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먼지 비움은 웬만하면 낮에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S7 플러스부터 오토 엠티 기능 또한 앱에서 조작할 수 있어 더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부분 달라졌던 로보락 S7 플러스였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 올인원 로봇 청소기 매출 1위, G마켓 옥션 빅스마일에서도 판매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로보락은 가성비 로봇 청소기 브랜드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 구매 전이라면 S7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델도 비교해 보시기 바랄게요. 끝으로 가성비 제품이라도 AS가 불만인 경우도 많은데 S7 플러스는 AS 대행 업체가 아닌 아이나비에서 운영 중인 전국 15개 직영센터에서 AS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무상 보증 기간 1년, LDS 무상 보증 기간 2년이에요. 이것도 구매 전에 비교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도로구였습니다. 안녕. 케찹.